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제 좀 부족했던 이야기 혹은 좀 저만의 생각이었지만 역시 저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찾으면 다 나옵니다. 이제 버지에서 저랑 좀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일단 전기차를 사는 데 있어서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스트럭처 빌이 좀 도움은 되지만 이런 타이틀을 뽑았죠. 클라이밋,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기후변화에 대해서 뭐 그렇게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더 정확히는 믹스드 백이죠. 그러니까 어제 얘기했듯이 이게 노조의 눈치라든지 기존 자동차 회사들의 눈치라든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막 들어가니까 이게 지금 친환경을 외치고는 있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거죠. 그걸 가는 길에 있어서 현실과 타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산으로 가는 느낌? 약간 이제 좀 많이, 안 그래도 지금 많이 바뀌었죠? 바뀐 게 한두 개가 아닌데, 더 많이 바뀔 것 같다라는 거죠. 벌즈 역시도 똑같이, 제가 어제, 아니, 이거 40%? 이거 좀 너무 협상한 거 아니야? 이거 전기차 이제 포션을, 또나 2030년까지. 그것에 대해서 똑같이 꼬집었고, 전반적인 건 제가 어제 얘기한 것에 크게 벗어나진 않는데, 이제 상세하게 보면은, 인프라스트럭처 빌에 대중교통보다는 하이웨이에 더 많다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자동차를 더 많이 늘리겠다라는 소비 진작의 모습,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빼먹어서 자세하게 보면은 이게 과연 환경에 좋은 건가라는 의문점은 남는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승인 난 게 아니죠. 이제 의회에 가서 이제 치고받고 또 싸워야 되는데 이미 또 치고받고 싸워서 많이 바뀐 건데 과연 12,500불의 저 인센티브가 살아남겠냐는 거죠. 다 어차피 제가 어제 얘기했듯이 이걸 다 타먹는 회사가 나올까라는 의문점도 있는데다가 지금 뭐 반대도 심하고 지금 표면상으로는 다 처음에 할 때는 정말 뭔가 그럴싸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렇게 다 정말 난도질 당하는 부정적 의견들이 꽤 셉니다. 그러면서 자, 어제 분명히 포드나 GM이 참 고용을 많이 한다 그랬는데, 포드는 결국 이게 voluntary buyout 프로그램이면은 사실상 이걸 뭐 이제 권고 사직이라고 제대로 매칭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확실한 건 이제 인력 감축을 했다라는 거죠. 많이 고용한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지금 일각에서는 포드가 전기차로 넘어가기 위한 어떤 인력 구조 조정에 좀 들어간 게 아닌가. 전기차로 전환되면 인력이 감축되는 거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건 그쵸. 일론 머스크가 가는 길을 조금이라도 따라간다라면 그런 자동화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된다라면 완벽한 AI나 완벽한 오토메이션은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또 그 선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AI가 발전할수록 사람 뭐 한 100명 일할 거 3명, 4명이 일하게 그러니까 사람을 아예 없애는 건 불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숫자는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그런 한 얘기와는 정반대의 뉴스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것들이 대비되면서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 빌이 정말 기후변화에 좋냐 그런 복잡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잘 드러나서 저만의 의견보다는 이런 또 다른 서포팅 머티리얼을 또 가져왔고요. 그나마 포드의 희소식은 지금 마기의 세일이 좀 올랐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오른 것 같지는 않은데 이걸 또 엄청 이제 증가됐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보면 살짝 이게 증가했죠. 그렇지만 지금 처음 나왔을 때에 비하면은 아직은 좀 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마기가 잘해서 판 건지 아니면 모델 Y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잘 팔린 건지 그걸 좀 따져봐야겠죠. 주변에서 보면 이렇게 하염없이 아무리 테슬라 팬이라도 기다리다 보면은 당장 차가 필요한 사람도 있고 전기차 팬이라면 충분히 다른 회사 제품을 고려할 만하죠. 그런 반사이익이 저는 이 정도 증가라면 충분히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얘기 안 한 게 이제 EPA가 좀 더 강력한 환경 규제에 대한 이런 것들을 발표했는데 이것도 바이든 대통령 그런 것과 이제 다 연관되는데 이것도 사실 이게 참 자세히 보면은 그런 환경 규제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것하고 큰 차이가 없고요.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좀 밀어놨던 거를 다시 이제 돌린 거죠. 뭐 그것만 해도 대단하긴 한데 자세히 보면은 특히 이제 픽업 트럭이라든지 헤비 트럭에 대한 이제 환경 규제가 들어가긴 하는데요. 그게 2027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것도 시간이 꽤 남았죠. 지금, 그러니까 올해나 뭐 내년에 이제 사이버 트럭 같은 거 내놓고, 뭐 그 다음에 세미 트럭을 내놔도 몇 년이 빠른 겁니다.
이러니까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이나 트럭 회사들이 좀 민기적거리는 게 아닌가. 아무래도 전기차 팬인 제 입장으로서는 좀 더 강력하게 해도 되지만 앞선 그런 복잡한 이해관계라든지 현실성 때문에 이것도 좀 이제 느슨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튼 트럭 규제는 2027년이다. 이렇게 시간이 많이 남았죠. 자, 오늘은 그래서 그 주요 이제 뉴스들은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자회사들 얘기입니다. 스페이스X 얘기인데요. 지금 보면은 드디어 스타쉽의 밑에 부분이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이것도 프로토타입이죠. 이제는 밑단까지 합쳐서 이제 만들어서 테스트하겠다는 거죠. 충분히 위는 다 테스트했다라는 겁니다. 참 대단하고요. 정말 이 화성 가시는 거에 진심인 이제는 차근차근 좀 어쨌든 진보를 하고 있다라는 점, 이러다간 정말 화성에 가는 거 아닌가, 그런 꿈에 부푼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어느 회사가, 이런 개인 회사가 이렇게까지 하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좀 대단한 것 같고요. 지금 밑에 로켓 부분을 올렸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주 산업 얘기하다 보니까 스페이스X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이게 러기드, 그냥 좀 더 헐시한 인바이러먼트에 이제 대응하는 위성 DC, 이거 수신하려면은 네트워크 DC가 필요하거든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좀 더 힘든 환경에서 잘 할 수 있게,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이거 업그레이드 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지금보다. 그래서 가격도 좀 다운 시킨다라든지 여러 가지 좀 더 접근성이라든지 성능을 더 올리려고 하는 것들을 지금 스페이스X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좀 업그레이드 소소하게 있습니다. 이제 앱을 통해서 하늘을 보면은 이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앱이 있습니다. 참 이런 앱 사업, 요즘 앱은 필수인데다가 스페이스X도 이런 거를 준비한다라는 게, 그래서 손쉽게 이런 휴대폰 앱으로 스캐닝을 해서 지금 여기에 뭐 설치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현재 상황, 가 이제 이 DC 네트워크가 되는지 좀 더 손쉽게 이런 가이드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잘 준비가 되어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지금 속도가 얼만큼 나오냐는 거죠. 또 이거 하면 뭐 기존에 이제 이런 케이블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제가 어떻게 무너뜨리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당장에 좀 이게 인프라스트럭처가 안 들어가는 데는 당장의 효과가 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통신회사들을 지금 당장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될 좀 포텐셜이 좀 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미국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미국의 통신 환경이 한국보다 좋지 않고 생각 외로 잘 안 되는 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즉각적인 효과 때문에 이걸 무시할 수 없다기 생각으로 이걸 좀 더 강조했던 건데,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기존 통신업자들이 다 막 길거리 나간다 이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속도가 좀 계속 이제 베타 테스터들이 있습니다. 한 9만 명쯤 됐는데, 그분들의 이제 속도를 보면은 뭐 기존의 다른 이런 DC 네트워크, 위성 인터넷은 뭐 비교가 안 되고요. 압도적으로 좋지만 기존 케이블 대비해서 아직은 좀 처지는 모습에 보면은 스타링크가 100메가가 평균적으로 요번 2분기 이제 성적이 나오는데, 그거는 좀 안 되는, 그러니까 평균 속도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실제 요 정도가 진짜 나온다는 거죠, 이 언저리로. 피크는 200도 찍긴 하지만 그건 이제 피크죠. 업로드도 약간 이제 처지는, 레이턴시가 이제 가장 중요한데, 근데 저는 이 레이턴시를 못 믿겠는 게, 저희 집에 레이턴시가 이 정도가 안 나오는데, 어쨌든 여기 조사 기관에는 그렇다고 하니까 뭐 믿어야죠, 일단 어느 정도는. 모든 걸 너무 이렇게 비판적 자세도 좋지만 또 너무 안 믿고 보면은 뭐 할 얘기가 안 되니까. 그래서 약간 스타링크가 뭐 다른 지금 위성 사업자에 비해서는 뭐 압도적이지만 약간 기존 이제 네트워크 사업자들 대비해서는 조금 부족하다. 근데 계속 위성 쏘고 있으니까 나아지겠죠. 근데 이런 지금 그거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무시무시한 이제 스페이스X의 계획, 이런 것들은 즉각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FCC에 2심을 지금 신청해 놨는데 12GHz의 이제 밴드. 그게 뭔 얘기냐면, 지금 이제 항공이라든지 항공업체들하고 지금 계약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제가 예전에 했었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쉽이라든지, 그러니까 배라든지 이제 자동차까지도 지금 정말로, 그러니까 당장 된다는 거 아닙니다. 자동차까지 얘기가 나오는 거는, 근데 어쨌든 자율주행에 있어서 어떤 인프라를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두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막 꿈도 이제 꾸게 되는 거죠. 근데 확실한 건 지금 항공뿐만 아니라 쉽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위성을 이용해서 스타링크가
일반 소비자는 체감하진 못하지만 지금 그런 배나 비행기에서의 통신은 혁신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스타링크가 야금야금, 어제 얘기했지만 나는 부시는 건 아니지만 결국 부시는 거죠. 지금 다른 사람이 이러니까. 지금 어느 회사가 이런 거를 야금야금 먹어갑니까? 지금 이게 스타링크가 유일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그런 항공이라든지 배에서의 통신이 좀 원활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뭐 배 선원들이 무슨 와이파이 잡겠다고 그 좀 막 섬에 근처 가다가 좌초되고 뭐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스타링크가 웬만한 속도의 통신을 아웃 오브 노웨어에서 정말 오지나 지금 저 바다 한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다 통폐합하려는, 결국 그렇게 해서 야금야금 먹다 보면 정말 제국이 완성되지 않을까. 지금 이런 것들을 무시무시하게 지금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재밌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제 다시 한번 그 DC는 럭이드로 이제 바뀔 거기 때문에 축구나 이런 데도 잘 작동하게 되니까 정말 이거 하나만 있으면, 그리고 소형화 한다고 했으니까, 좀 더 크게 줄인다고 했으니까 그냥 가져가가지고 파워만 꽂으면 그냥 인터넷 통신이 되는, 앞으로는 그런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현재 2분기 이 스타링크 사업하는 부분이고요. 보시면 제가 있는 뉴욕은 정말 저 업스테이트 조금만 되고, 하나도 여기도 좀 되고, 이게 아무래도 캘리포니아 베이스 회사고, 그리고 이런 좀 서부에 좀 허지 벌판에서는 잘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좀 서부 위주고, 동부도 좀 빨리 확충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어느 위도 이상에서는 웬만큼 잘 작동해서 동부에서도 지금 보면 메인이나, 한가한데 좀 이렇게 도시보다는 이 맵만 보더라도 좀 서버브에 굉장히 이게 잘 작동되고, 좀 위도가 높은 쪽에서 스타링크가 좀 아직은 좀 잘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빨리 위성이 확충돼서 이제 미국 전역을 좀 커버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보링 컴퍼니입니다. 보링 컴퍼니 계속 뚫고 있습니다. 비판적 댓글도 있지만 지금 계속 사업을 확정하고 있는데, 플로리다도 승인하고 있고, 지금 샌안토니아 어스틴의 그 터널 시스템, 여기도 지금 터널을 텍사스에 지금 뚫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제 계속 야금야금 지금 익스펜션을 하고 있죠. 생각보다 효용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많은 이렇게 미국의 도시들이 이걸 이렇게 뚫을 리가 없거든요. 돈이 안 되면. 이게 의미가 있으니까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지하를 뚫는데 너무 싸기 때문에, 확실히 싸면은 이게 일단 시도를 해보는 것 같긴 합니다. 확실히 저렴하면은 좀 부담이 덜한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땅을 뚫으려면 진짜 대공사였는데, 적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리스크를 이런 주나 시티에서 감수하는 모습이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참 저가로 가격을 낮추는 게, 싼 게 비지떡이 아니라 싼 거를 이제 감당하기는, 그러니까 정말 가격으로 치고 들어오는 거에는 장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